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준 베이지북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5가지 통찰력, 그리고 5분 충전으로 전기차 충전 가능하지만 미국산 차량은 안 돼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최신 베이지북을 통해 바라본 미국 경제의 주요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전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50페이지 분량의 자료에서 핵심적인 5가지 통찰을 추려 여러분께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지북이란 무엇일까요? 베이지북은 연준이 미국 12개 지역, 연방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일화적 경제 정보를 바탕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금리 결정 등 연준의 주요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매번 발표될 때마다 금융시장과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 확인된 첫 번째 주요 흐름은 관광업의 침체입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요. 애틀랜타 지역에선 캐나다 관광객이 줄었고 뉴욕과 보스턴 지역에서는 유럽과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공항과 항공사에서도 외국인 승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특히 이민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절 근로자, 고용 감소가 접객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민간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댈러스 지역에서는 연방정부 여행이 급격히 줄면서 항공 수요가 감소했고 필라델피아 지역은 컨퍼런스와 출장 취소로 지역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일부 제조업체는 연방지출 동결로 인해 주문이 감소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 지역의 일부 로펌은 정책 변화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면서 정부 및 비영리 고객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푸드뱅크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압박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지원 삭감으로 특히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캔자스시티 지역의 푸드뱅크는 식량 배급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30일치 식량을 1인당 3에서 5일분 배급하던 것을 이제는 일치로 줄여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댈러스 지역에서는 연방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아파트 임대조차 어려워졌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 흐름은 무역 정책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멕시코로의 치즈 수출이 줄어들면서 낙농업계 수요가 감소했고 리치먼드 지역의 커피업체는 원두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역사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HVAC 공급업체는 이제 선정 날짜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혔고 시카고 지역의 소매 분석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소매업체들이 관세 인상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흐름은 항구와 물류 시스템이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치먼드 지역 항만 당국은 중국 선박에 부과될 예정인 기항세가 화물, 처리 비용을 무려 4배로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항구는 이미 관세 시행 시점에 운송 중이던 중국산 크레인에 대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관세 청구서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약화가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민간 부문에 끼치는 영향은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기술 소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단 5분 만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산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과 전기차 생산까지 병행하는 BYD가 각각 발표한 초고속 충전 기술은 단 몇 분 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거의 가득 충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CATL은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5분 충전만으로 약 54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공개했고 BYD 역시 5분 충전으로 4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휘발유 차량의 주유시간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충전시간이라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을 거의 제거해버리는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술이 현재로서는 오직 중국 내 충전 인프라에서만 구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ATL과 BYD가 개발한 이 배터리들은 초고속 충전을 위한 특별한 충전소를 필요로 하며 이는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적 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특히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당분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우려하며 CATL과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기술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포드와 같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CATL의 배터리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기차 성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CATL은 이미 세계 EV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에도 이 회사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충전소는 1,3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의 23만 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충전소 수와 밀도 모두에서 미국은 크게 뒤처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CATL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리튬 기반 배터리보다 자원 확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데요. 나트륨은 소금처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소로 리튬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보가 곧바로 시장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고속 충전 기술에 따른 배터리 수명 문제와 고비용 구조,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라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의 리용친 사장은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기술과 인프라, 정책까지 세 축을 모두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산업 전략과 공급망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